재난지원금 지급이 소비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기간 동안 도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지난달보다 상승했습니다. 아버지를 살해한 50대가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A씨는 둔기를 이용해 아버지를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름철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방역이 강화됩니다. 야생 멧돼지와 차량 등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농장 소독에 나섭니다. 김제 출신의 한 복지가가 주민을 위해 큰돈을 기부해 미담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복지 사업을 하고 있는 오병현 씨는 마을회관을 짓는 데 4천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전북입니다.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습니다. 지역민과 소상공인 숨통을 틔우는 등 사정이 나아지고 있지만 장기적인 대책도 필요해 보입니다. 이진철 기자입니다. 물건을 건네는 상인의 손길이 분주합니다. 오랜만에 맞이하는 손님의 상인들 얼굴에선 웃음이 떠나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길어지면서 소비 심리가 위축된 탓에 상인들은 매출 감소 등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지만 재난지원금 지급 이후 사정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공무원들도 전통시장 장보기에 나서는 등 소비 촉진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난 기본 체크카드를 이용해서 전통시장을 방문하여 각종 물품 구입 및 식당 등을 이용하는 등 장보기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축된 소비 심리 회복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5월 한 달 동안 도민 소비 심리는 다소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갑을 열겠다는 소비 지출 전망이 지난달보다 4포인트 오르는 등 소비자가 경제 상황을 바라보는 태도를 종합한 소비자 심리지수도 6포인트 정도 상승했습니다. 지난 4일부터 지급된 정부 재난지원금과 지자체별로 지급한 재난소득의 효과가 소비심리 향상으로 나타난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가한 소비심리는 전통시장 등 내수시장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는 적은 양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코로나 맨 처음에 걸렸을 때 그때 그 시점에서는 정말 바닥이었거든. 근데 그 시점에서는 이제 이렇게 한 배로 올랐다고 봐야죠. 대부분의 재난지원금이 일회성으로 지급된 만큼 경기 활성화를 이어가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요즘 최대한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온라인으로 장을 보거나 물건을 주문하는 분들 많은데요. 이번에 쿠팡과 마켓컬리에서 확진자가 나오자 온라인 쇼핑에 대한 걱정도 생겼습니다. 택배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 건데요. 전문가들은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사람을 만나지 않아도 되는 이른바 언택트 시장이 커졌습니다. 올해 3월 국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약 12조 5,80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11.8%가량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쿠팡과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자 주민들은 택배를 통한 감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도착하면 바로 갖고 안 들어오고 에탄올 뿌리고 좀 놔뒀다가 갖고 들어오고 근처 엄마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불안하잖아요. 많지만. 이렇게 택배로 인한 감염 우려가 커지다 보니 비대면 배송을 원하는 주민들도 늘고 있습니다. 미리 전화가 오잖아요. 오면은 이제 문 앞에 두고 가라고. 그럼 나중에 이제 갖고 들어가면 되니까. 직접 택배기사랑 만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네, 그렇게 안 해요. 일단 물량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배송도 대면 배송을 안 하기 때문에 거의 이제 문 앞에다 놓는 추세에 지금 가고 있어요, 저희 쪽에서는. 전문가들은 택배를 통한 감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이러스가 택배에 묻을 경우 사람을 감염시킬 만큼의 전염력을 유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확진자에 의해서 택배가 배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제 택배에 묻은 바이러스가 이제 외부에서 오랜 기간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노출된 바이러스 양이 이렇게 많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택배에 묻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다른 사람이 감염될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 물류센터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쿠팡 역시
신선식품은 포장된 상태로 물류센터에 들어오고 배송 직원들은 물류센터와 분리된 공간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을 경우 택배를 받은 뒤 30초 이상 비누로 손을 씻으면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전주 완산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한 50대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6시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를 등산용 스틱과 빗자루 등 여러 종류의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이틀 뒤인 22일 A씨 형제들이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경위와 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범행 현장 인근 폐쇄회로와 범행 도구 등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다지만 개인이 선뜻 수억 원대 큰돈을 기부하기는 쉽지 않은 일인데요. 김제 출신의 한 독지가가 고향 주민들을 위해 기부를 이어가면서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정명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20가구 남짓 모여 사는 김제 용현마을. 그렇지만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동네가 보정도 없지, 회관도 없지, 선들도 댕겼어요. 선들. 모일 곳이 마땅치 않은 주민들이 도로변 한 공터에 오랜만에 모인다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마침내 마을회관이 들어서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 용현마을 경로당을 무사히 발전을 위해서 잘 완성할 수 있도록 잘 도와주십시오. 이 마을에 마을회관이 들어서게 된 것은 김제 출신 한 독지가가 500여 제곱미터의 땅을 기부했기 때문입니다. 올해 나이 67으로 경기도 수원에서 스포츠 육성 사업 등을 하는 오병연 씨는 마을회관을 짓는 비용 4천만 원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오 씨가 마을회관을 마련하는데 기꺼이 땅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부모에게 또 어르신에게 존경할 줄 아는 사람은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리라. 여기 말고도 이자 불양면에 저 신두리 쪽에 거기에도 경로당을 칠 수 있게끔 제가 토지를 주었고. 그동안 마을회관 하나 없었던 주민들은 오랜 소원을 이뤘다며 뛸 듯이 기뻐합니다. 선뜻 큰 돈을 기부한 독지가에게 연신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이장님하고 저 양반하고 우리 죽더라도 눈 감고 쓰라. 생빛이 났는데 마을에 기금이 있어서 토지가 있어야지만이 이게 경로가 신축이 가능하거든요. 이 수건 사업이 어르신들의 바람으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좋고요. 수원뿐만 아니라 김제에서 비영리법인 교육복지 사업을 4년째 이어가고 있는 오 씨. 고향의 어린 꿈나무들이 지역 인재로 자라기를 바라며 장학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기 울음소리 나는 김제를 만들고자 하는 게 제 구호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울음소리 나는 김제를 만들자고 최선을 다해서 제가 노력할 겁니다. 고향 사랑으로 수년째 의미 있는 기부를 이어가면서 주위에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남원시가 다문화 가족 소통 공간인 다가온의 운영을 시작합니다. 다가온은 결혼 이주 여성의 자기개발과 자녀들의 성장 발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남원 시민이면 누구나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가온을 결혼 이주 여성들의 자조 활동을 통한 사회 적응과 자녀 성장에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차단을 위한 방역 활동이 강화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여름철 발병률이 높아짐에 따라 사육돼지를 대상으로 방역 수위를 높입니다. 농장 단위 차단 방역을 위해 야생 멧돼지와 차량, 사람 등 주요 전파 요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농장에 대한 소독에 나섭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차질 없는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새만금 개발청이 새만금 수변도시 조성 사업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 수변도시는 모두 1조 1천억 원을 들여 새만금 2호 방조제 앞 국제협력용지 부지에 조성되며 오는 11월 매립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김현숙 새만금 개발청장은 새만금 인근 지역 인구 유출 우려에 대해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속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겠다며 충분한 시간이 남은 만큼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부천 물류센터 등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전북도가 긴급 방역 대책회의를 열었습니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회의에서 헌팅포차와 동전 노래방 등 10개 업종에 대한 운영 자제 권고와 방역수칙 이행 실태 점검을 강화하고 예식장과 장례식장, 관광지에 대한 추가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또한 수도권 거주자와 교류가 많은 기차역과 터미널 등 교통시설에 대해서도 철저한 방역대책 수립을 주문했습니다. 정읍시의회가 253회 임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26일부터 4일 동안의 일정으로 진행된 임시회에선 모두 6건의 조례 안건이 가결됐습니다. 가결된 조례 내용으로는 박일 의원이 발의한 동학농민혁명 기념일의 정읍시 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과 정상철 의원이 발의한 정읍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입니다. 여름 관광철을 앞두고 부안 변산 지역 주민들이 대대적인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변산면 행정복지센터 직원과 주민 30여 명은 상록해수욕장과 갯벌체험장 일대에서 환경 정화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바닷가에 널려있는 스티로폼과 밧줄, 플라스틱 등 생활 폐기물 10여 톤을 수거했다고 전했습니다. 전북도의회가 도교육청 직속기관 명칭을 일괄 변경한 조례를 의결한 데 대해 도교육청이 다시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도교육청 8개 직속기관의 명칭 변경안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1일 도교육청에 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조례가 교육감 권한 침해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고 제의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8억 원 이상의 교육 예산 낭비와 시민사회 단체들이 명칭 변경에 반대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제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재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4차 보고회를 연 허 전 부시장은 부서별 부진한 사업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제시는 올해 신속 집행 대상 사업비의 60%인 3,036억 원을 설정하고 추진 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날씨와 생활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고 내륙을 중심으로는 덥겠는데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14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를 보이겠습니다. 자세한 우리 지역 날씨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임실 14도, 남원 순창은 15도, 김제, 부안, 정읍과 고창은 16도로 예보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김제, 부안, 순창과 임실, 정읍, 고창이 27도, 남원은 28도까지 오르며 덥겠습니다. 다음으로 생활지수입니다. 토요일 전북 지역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빨래하기 좋겠고요. 세차 효과도 긴데요. 날이 맑고 더운 만큼 자외선도 강합니다. 외출 계획하신다면 선크림 꼭 바르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주간 날씨 살펴봅니다. 이번 주간에는 가끔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주말인 일요일에도 구름이 많이 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다음 주까지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은 가운데 30도 가까이 오르며 더운 날이 많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 바다 날씨 살펴봅니다. 토요일 전북 북부 해상과 전북 남부 해상 모두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도 전북 북부와 남부 해상에서 0.5m로 얕게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